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요일에 있었던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가올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현재 선반영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더 이상은 속지 말고 안심하지 말자라는 부분, 특히 다가올 악재에 있어서 미리 선반영됐다고 결정지어 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시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 초반부터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던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결국 0.71% 상승하며 기어이 11,000포인트를 깨고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근데 0.71% 상승이면 사실상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인 TQQQ는 1.9%, SOXL은 1%, 불즈는 0.9% 정도만 상승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에 증시를 흔들었던 건 은행들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오긴 했지만 추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인 4.4보다도 낮은 4%로 발표가 됐고 이 수치는 2021년 4월 이후에 역대 최저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가올 2월 FOMC 관련해서 올린 내용이긴 하지만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미라우스의 기사라던가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2월 FOMC 금리 인상은 0.25를 지지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며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비둘기적으로 돌아선 모습을 시장이 확인했고 이 부분이 함께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시장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증시를 보면요. 경기 침체가 와도 약하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주식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SOXL이 TQQQ보다 확실히 더 크게 상승하고 빠질 때는 오히려 덜 빠지는 좋은 모습을 최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저점인 8.7달러를 찍었던 주가가 어느덧 거의 1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좋은 기세를 타고 더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일단 금요일 증시에 대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동안 제가 생각하는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까지 이미 선반영이 다 됐고 그것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과 여전히 기업 실적 리스크는 증시에 크게 작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큰 폭락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한 차례의 폭락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작년 10월에 올렸던 상승론자인 내가 올 연말 TQQQ, SOXL, 불즈의 대폭락을 예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유입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때 분명 4분기 기업 실적이 박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1월에 몰려있지만 4분기 기업 실적의 윤곽이 어느 정도 시장에 불안함으로 작용하는 12월 말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나스닥 증시는 12월 말에 단기 최저점을 찍었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던 순간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거의 최저점의 순간에 새벽에 실시간으로 저는 1차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 거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연말 대폭락이라는 영상에 대한 당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들어온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 시점까지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예외적으로 전체 공개 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드리냐면요. 당시에 제가 분할 매수를 5분할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12월에 저점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기업 실적에 대한 폭락은 추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막상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한 차례 더 큰 폭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증시는 늘 이래 왔었죠. 여러분, 선반영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선반영이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져버린 데는 유튜버들도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맨날 같은 말만 떠들면서 선반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해 못하면 주식하면 안 된다. 이미 선반영은 될 대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인플레 수치가 안 좋아질 것도 이미 다 선반영됐다. 연준이 금리 인상 높게 하는 것도 다 선반영됐다.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올 것들도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등등. 자, 여러분, 당시에 다들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결국 당시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선반영이 다 돼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주가는 막상 CPI 수치가 안 좋게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폭으로 빠졌고 이미 선반영이 다 돼서 미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없을 것이라던 기업들의 주가도 막상 실적 발표 당일날 안 좋게 나오니 더욱 크게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선반영 어쩌고 떠들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선반영이 된 건 맞는데 60% 정도만 됐었던 거고 나머지 40%에 대한 추가 하락분이 남아있었던 것뿐이다. 나 참, 아니 뭡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이럴 거면 선반영이 이미 다 돼 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나 말던지 무슨 60% 선반영, 70% 선반영 이런
진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무적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반영이 된 거면 된 거고 안 된 거면 안 된 거지.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주식엔 분명히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반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선반영이라는 게 특히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호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거진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마치 이번에 CPI 발표가 예상치만큼 좋게 나왔지만 정작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끝난 것처럼요. 자, 그런데 악재에 대한 선반영은요, 그 누구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막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뭐가 되게 잘 풀려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4분기 기업 실적이 괜찮아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적극적으로 부분 익절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CPI 수치가 5%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CPI 발표를 보면서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이번 CPI 하락한 게 결국은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들의 하락이 크게 작용을 한 건데요. 정작 중요한 서비스 인플레 관련해서는 상승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 구리 등등 다 반등해서 오르고 있고,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던가 이번 주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유가도 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나 원자재 하락으로 인한 CPI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당연히 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며 주식이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은 막 순식간에 20% 상승을 하지 않나,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껏 낮춰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게 엄청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연준은 당장의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대 인플레를 못 잡게 되면 임금 인플레도 잡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최근과 같은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이어가진 않고 다시 매파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기관과 세력들 입장에서 또다시 증시를 하락시킬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연수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은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재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성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비둘기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경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태훈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박지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일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풍류진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GRWM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선샤인L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난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현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행복가족류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내건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